안녕하세요. 전기신경철학회입니다. 여러분들은 족저근막염 그러면 한 가지 원인만 있는 줄로 아시는 것 같아요.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. 족저근막염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납니다. 지금부터 제가 흔히 있는 족저근막염 원인을 한번 분류를 해볼 텐데요.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발바닥이 아픈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발 환자를 어마무지하게 많이 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병명이 분류가 되더라고요. 증상이 너무 비슷해요. 그래서 족저근막염이다라고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자, 우선 보겠습니다. 여기 요거 하얀 막 보이세요? 이 막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러고요. 이런 경우에는 발 뒤꿈치를 4분질로 나눴을 때 내측 안쪽 부분, 이 부분이 눌렀을 때 아프다. 그리고 디딜 때 아프다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많이 아프다. 아주 전형적인 족저근막염이 되겠습니다. 여기다가 신경을 한번 이어보면 이 근육을 하나 떼보겠습니다. 이 신경들 있죠? 이 신경들. 이 신경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뒤꿈치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빠지는 신경이 하나 있습니다. 이걸 백스터스 너브라고 해서 백스터스 너브 신경이라 그러는데 그 신경이 눌리는 그런 포착증이라는 게 있어요. 이런 경우에도 통증이 뒤꿈치로 이렇게 나타납니다.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엔 특징적으로 뒤꿈치만 아픈 게 아니고 요런 데가 아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뒤꿈치 아프고 여기도 아프다. 그러면은 이거는 신경의 포착증이라고 신경이 눌리는 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여기 요거 보이세요? 이게 점액낭이라고 물주머니인데 이 점액낭이 붓는 경우가 있어요. 이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고요. 흔히 그 해외여행 가셔가지고 오랫동안 걷잖아요. 걷고 나서 뒤꿈치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파. 그리고 발이 좀 띵띵 붓습니다. 대부분 그런 경우에 요게 붓는 점액낭염이 되겠습니다. 여기 요 근육 있죠? 요 근육은 뭐냐면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벌려주는 근육이에요.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벌려주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붙는 이 지점, 요 지점이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보통 무지외반증이 있는 그런 환자분들한테서 많으신데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 뒤꿈치 쪽으로 아픈데 조금 특징적으로 아픈 게 있습니다. 어떻게 아프냐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뒤꿈치를 꾹 누르면 아픈데요. 이분은 옆에서 누르면 아픕니다. 그래서 발 옆에서 밑에서 눌렀을 때 아픈 건 족저근막염이라면 옆에서 이렇게 꾹 이렇게 쭉 눌러보는 거예요. 눌렀을 때 이 뒷부분하고 이런 데가 뭐 우리우리 아프면 보통 이 근육의 부착부병이라고 해서 그런 병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요. 여기 뒤꿈치로 이렇게 들어가는 신경이 하나 있거든요. 그 부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. 이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발 뒤꿈치 전체가 항상 아파. 그러니까 아침에만 아픈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아프거나 막 그럴 수도 있고요. 어떨 때 특히 많이 걷는다, 그래서 다리가 붓는다, 그러면 굉장히 많이 아파요. 근데 이런 경우도 신경의 포착증, 소위 신경이 눌리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. 여기 피부를 딱 얹어요. 이렇게 피부를 딱 얹으면 피부와 근육 사이, 이 조직 사이에 뭐가 있냐면 지방 덩어리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지방 덩어리예요. 이게 지방 덩어리인데 이 지방 덩어리가 어떻게 되냐면요. 이게 동글동글하게 잘 뭉쳐져 있어야 되거든요. 뭉쳐져 있질 않고 이게 푸르륵 하고 퍼져 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뒤꿈치에 쿠션을 역할하는 게 이 지방인데 이 지방이 푹 퍼져버리니까 이 뼈가 만져지게 되죠. 꾹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이 뼈가 만져지게 되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. 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. 요거 하고요. 요 사이에 보면은 여기 요 공간 보이세요? 공간? 이 공간을 족근관이라고 그래요. 족근관이라고 그래서 여긴 신경이 지나가고요. 그 다음에 근육이 3개가 지나갑니다.
보시면 1개, 다음 2개, 다음 3개 이렇게 지나가고, 그다음에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. 이걸 이 부분이 눌리게 되면은 또 발 뒤꿈치가 아플 수가 있어요. 그냥 발 뒤꿈치만 아픈 경우도 있고 발바닥 전체가 아플 수도 있고 종아리, 허리, 엉덩이까지 아플 수도 있어요.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이 발바닥이 아프다고 병원을 가시잖아요. 그러면 대부분 다 열의 9은 족저근막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시는데, 실제로 그런 상태에서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분별을 해보면 족저근막염 오리지널은 별로 없어요. 다른 것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. 단순하게 족저근막염 오리지널이라면은 그거 충격파 때리면 많이 도움돼요. 그런데 원인이 다른데 충격파를 하잖아요. 전혀 효과 없어요. 주사 맞아요? 전혀 효과 없어요. 각각 원인별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있어야지 되고, 그 치료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지 좋아지게 되는 거죠. 주사, 충격파 이렇게 한 가지로만 치료해가지고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걸 제가 임상에서 워낙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,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족저근막염 그러면 굉장히 오래가는 병이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또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그러나 여러분, 원인을 잘 분류해서 원인별로 접근을 하게 되면 별로 그렇게 오래 고생하지 않습니다. 아무리 길어야 1-2달 정도 걸리고요. 보통 수주 안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. 이 환자분처럼 말이죠. 자,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발 어떠신지 한번 느껴보시죠. 편해요. 이 짝다리보다 더 훨씬 편하지 않나요? 네. 훨씬 이 다리보다 더 편해요. 그러니까 병 아니에요. 아이 고마워서 어떡해. 여러분, 좋은 병원 잘 선택하시고요. 좋은 치료 받으셔서 하루라도 빨리 좋아지시기 바랍니다. 순간의 선택이 정말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너무 오래 고생하지 마십시오. 일단 통증이 왼수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